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발표자의 발제를 먼저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럼인데요. 올해 마지막 12번째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 인재 양성 방향인데요. 2년 전이죠. 코로나19로 2020년에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비대면 방식으로 그때 당시 기약을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그동안의 교정 수업, 정상적인 교정 수업이 없이 나왔다, 절반쯤 섞였다, 또 중단됐다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도 있었지만은 교육 격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극복 과제들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더구나 이른바 4차 산업시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제들에 대한 문제,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도 임하셨죠. 광주교대 교수이시고 교육제도, 교육행정, 또 학생정책, 미래교육 관련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또 학회장은 역임하셨죠. 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침에 따라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론은 주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는 토론자들을 대표해서 조사처의 이덕란 조사관이 이 교육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의 짧은 발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려운 학회 자리는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그러면은 실은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 좀 재미있게 다가와야 할 텐데 교육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답답하게 다가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다른 분야 뭐 K-팝이다 아니면 뭐 K 요새 K자 들어가는 거 보면 상당히 우리를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육은 그럴까? 그런데 실은 우리들이 약간만 관점을 바꾸면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요새도 줌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자주 합니다. 하면 다들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면서 한국 교육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의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육의 비결이 뭐냐고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학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한국 교육 이게 문제다 그 얘기는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모들은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는지 비법을 물어보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것은 국가 1급 기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발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실은 이제 제가 광주교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현 국정원장이 광주교대 출신이어서 내가 국가 기밀을 잠시 여러분에게 누설해도 아마 처벌은 안 할 테니까 한 5가지 정도 강점을 비밀을 누설하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박지원 원장이 광주교대를 다녔었군요. 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캐리스 같은 곳에서는 K에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ODA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3세계 국가, 가난한 국가들을 돕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게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전파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그 강점을 발전시켜가면서 미래를 향해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교육이 더 잘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교육열 그러면 우리는 너무 과도해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은 과도해서 문제라는 것보다도 약간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 냉각 집단이 있어서 아예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없는 부모 집단이 늘어나서 문제인 거지, 과도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과외 금지도 위헌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었잖아요. 오래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따라서 이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헌신을 하는가 그랬을 때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최대한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오히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이 냉각 집단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서 전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인재로 커가도록 할 것인가. 아마 이게 오히려 우리의 관점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쪽은 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 국가와 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마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을 체험하신 분들이 미국의 최고급 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체험하고 와서 한국과 비교를 하는데, 그건 미국의 상위 한 1% 이내의 학교들이고요. 대부분 공립학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면 이제 또 그 교사의 퀄리티 질 문제도 그러한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뛰어난 역량 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지금 교원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교육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제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그 한계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아마 그것들이 교육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금 이제 그 미래 인재 쪽인데, 미래 인재 양성 이렇게 했을 때도요, 제가 미래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미래,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국 우리가 그리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그려놓고 그걸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교육 그럴 때도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뛰어난 영재와 천재,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이 특수교육 대상, 그리고 우리 보통의 학생들, 이 각각에 대해서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보니까 능력에 따라 뒤에가 컴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일본 헌법을 베껴왔는데 볼 때 일본 헌법에는 컴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져오면서 컴마가 빠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있긴 한데, 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이 두 가지 수월성과 형평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면서 인재 교육의 방향도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재를 필요로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해놓은 것이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자기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재로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 또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국민 전체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기르고 또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사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학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 공통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잘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우리가 세계 K에듀로서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우리 교육의 강점을 살려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K 드라마, K 영화 해가지고 쭉 무비 나가듯이 K 에듀가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미래 인재 양성한 의미에서 주어진 미래를